오늘의 리뷰는 바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의 푸른 눈의 백룡 블루 아이스 화이트 드래곤. 정말 그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푸른 눈의 백룡이 프라모델이 나온다는 걸. 진짜 처음 봤을 때 정말 환호했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출시가 23년 3월 11일이었고요. 가격은 약가로 4,800엔입니다. 4,800엔. 좀 레어도가 높은 실제 푸른 눈의 백룡 카드보다 싸요. 박스 아트도 이 멸망의 버스트 스트림을 발사하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박스 아트 자체는 완전 신규 일러스트예요. 뭐 카드에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일러스트인데다가 굉장히 좀 머리가 강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박스 아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좀 보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단 많이 두꺼워가지고 파츠가 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만들었을 때 좌우 날개에서 날개까지의 사이즈만 해도 지금 막 50cm가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넓이를 자랑을 한다. 내용물도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날개 파츠라든가 각 파츠라든가 런너 배치도 나오고 저는 뭐 따로 그냥 저거 안 하고 조립만 딱 했는데도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 대를 완성을 해왔습니다. 블루 아이스 화이트 드래곤. 자, 시작부터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대를 반드시 완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카이바까지 두면 완벽하죠. 따단. 멋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다. 좋다. 그리고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일단 베이스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구성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백룡 한 세트의 구성입니다. 백룡 본체 그리고 액션 베이스 4 사이즈의 발판은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스탠드 전용 조인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등과 배에 스탠드 조인트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등 파츠고요. 큰 파츠가. 그래서 등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스탠드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건 배입니다. 배 중간에 파츠를 교체하는 걸로 스탠드 조인트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스탠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4나 5에 이 툭 튀어나와 있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또 이제 구멍 뚫린 애로 바꿔주는 어댑터까지 사용해서 스탠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에다가 끼울 때는 이제 등 외장을 떼어내서 파츠 교체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백룡의 몸체를 세워서 스탠드에 고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에다가 끼울 때는 이렇게 중간 부분도 떼서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백룡이 이렇게 엎드린 상태로 스탠드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 어디든 내가 원하는 대로 끼우면 됩니다. 거기다가 백룡이잖아요. 카드 소개 타임을 안 가질 수가 없죠. 푸른 눈의 백룡, 다들 아시다시피 유이왕의 대표 드래곤 몬스터입니다. 공격력 3000, 수비력 2500의 레벨 8의 드래곤종 몬스터죠. 인기 몬스터답게 실제 유이왕 카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일러스트를 자랑합니다. 코나미에서 발매한 것만 해도 총 9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저는 맨 마지막 카드 빼곤 다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푸른 눈의 백룡, 가장 처음 출시된 푸른 눈의 백룡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가장 기본 일러스트죠. 목을 오른쪽으로 꺾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요겁니다. 푸른 눈의 백룡인데 이거는 소위 목꺾판이라고 합니다. 목을 좌측으로 완전히 꺾었다 그래서 목꺾판이라고도 하는데 요것도 좀 박력 있는 일러스트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석판 버전입니다. 뒤쪽에 이 원작에도 등장을 하는 그 이집트 석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짜잔 유희왕 10주년 기념 버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어딘가 타워 위에 서 있는 백룡, 이렇게 앉아 있는 백룡을 형상화한 것 같은데 요건 나중에 재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구판이라고 해가지고 지구를 배경으로 버스트 스트림을 시전하고 있는 백룡. 아까 석판이랑 포즈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배경이랑 이펙트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다음이 우주판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원작자인 타카시 카즈키시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오리지널 일러스트 버전의 백룡입니다. 그리고 요게 코코이치방야 콜라보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뭔가 푸른 눈의 백룡인데 백이 아니라 약간 푸른 용 느낌이었다면 이쪽은 완전 하얀 느낌으로 일러스트로 완전 바꾼 그런 형태의 백룡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요겁니다.
점프류 동봉판이라 그래서 이것도 타카하시 카즈키 씨의 오리지널 일러스트입니다. 예, 특징이라면은 이 카이바가 등장을 했다. 아예 백룡과 함께 등장을 했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히스토리 아카이브 콜렉션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애니메이션도 토에이가 만들었을 때 토에이판 일러스트, 그걸 기준으로 만든 카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반다이에서도 유이왕 카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반다이판의 푸른 눈의 백룡입니다. 아까 기본 일러스트, 가장 기본 되는 요거랑 같은 구도죠. 구도가 똑같고 약간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뭔가 좀 다른 부분들도 존재하긴 하죠. 그리고 반다이판은 카드 뒷면도 달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같지만 색깔부터 좀 다르죠. 그 뒤로도 푸른 눈의 백룡은 인기 몬스터다 보니까 다양한 레어도로 등장을 하는데 이건 홀로그래픽 패러렐 레어입니다. 홀로그래픽이라는 게 약간 일러스트가 약간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되는 이런 레어도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시크릿 레어도 존재를 합니다. 시크릿 레어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 배경이나 이런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이런 약간 프리즘이라고도 하죠. 이런 카드고요. 그 외에도 프리즈마틱 시크릿 레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이런 시크릿 레어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카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어라? 쉽잖아요? 이거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 쇠. 스테인리스 카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푸른 눈의 백룡도 존재하고 하도 인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 받습니다. 푸른 눈의 아백룡이라고 하는 강화된 푸른 눈의 백룡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푸른 눈의 백룡 하면 또 대표가 뭡니까? 융합이잖아요. 융합 몬스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빠밤! 대표 몬스터가 푸른 눈의 궁극룡, 국내에선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이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되는 궁극룡입니다. 이게 이제 바리에이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두 마리가 융합한 푸른 눈의 쌍폭렬룡, 쌍폭렬룡이라고 쓰고서 블루 아이즈 트윈 버스트 드래곤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융합한 것도 있고요. 세 마리가 융합한 게 궁극룡 강화판이 있습니다. 네오 블루 아이즈 얼티메이트 드래곤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특이하게 얘는 융합했는데 팔이 없어요. 원래 궁극룡은 팔이 있거든요. 융합해도 팔이 있는데 얘는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화,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 강화가 블루 아이즈 얼터너티브 얼티메이트 드래곤. 요게 청안의 궁극 아룡입니다. 아까 아백룡의 융합판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듯 간단하지 않았던 푸른 눈의 백룡에 대한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날개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를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한쪽당 아까 뭐 20몇 cm가 나오는데 날개 뿌리부터 날개 끝까지가 뭐야 26이 아닌데? 27cm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몸통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30, 53, 4 가까이 나온다는 소린데 날개가 사선이니까 지금 날개를 이게 약간 V자로 꺾으니까 50cm 나오네요. 재보려고 줄자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V자로 쟀을 때는 진짜 50cm가 훌쩍 넘는 사이즈가 나오겠죠. 근데 몸통 길이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보면 꼬리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볼까요? 결국 머리부터 꼬리까지도 지금 한 30cm 조금 넘거든요. 약간 넘는 31c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간을 많이 먹긴 합니다, 확실히. 하지만 그만큼 푸른 눈의 백룡을 좋아하고 유이왕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날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시트가 하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닐 시트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면 앞부분은 약간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무광으로 해가지고 빛 반사가 심하지 않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약간 거칠거칠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광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은 뒤쪽은 완전 유광이에요. 그래서 이 앞뒤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립하실 때 만드실 때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개 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보면 뒤쪽은 이런 끝부분이 안쪽 있죠, 여기. 이런 안쪽이 좀 뾰족뾰족한 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거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고요. 안쪽은 또 그거랑 다르게 약간 둥글둥글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은 별개로 조형 자체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듯하지만 거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되게 샤프한 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멋진 건 역시 머리입니다. 머리 디자인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놀랄 정도로 디테일이 와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름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실제 디자인으로도 이렇게 주름들이 눈가라든가 이런 데 주름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마치 머리 위쪽도 막 힘줄이나 이런 것 마냥 굉장히 강렬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화려했고요. 그리고 눈 부분도 분할되어 있는 거거든요. 눈은 메탈릭 블루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안이라는 그 블루 아이즈라는 걸 강렬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쪽 날개에서도 있었지만 클리어 화이트 파츠로 귀에서 내려오는 이 뾰족한 부분도 마치 그 이빨이나 송곳니 같은 느낌으로 클리어 화이트 파츠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도 보면은 겹겹이 쌓여있는 그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줬어요. 가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포즈 잡았을 때 더 화려하게 전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목도 보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이게 목 관절 자체는 리드선으로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리드선 자체가 단단하기도 해서 포즈 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목 부분은 이렇게 위아래로 까딱거리는 부분은 또 이 축관절이 쓰였어요. 목관절에도 디테일들이 꽤나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런 데 보면 심심하지 않게 또 이렇게 굴곡이 한 번씩 져 있거든요. 각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했고, 그리고 백룡 입 벌릴 수 있습니다. 입을 턱을 쫙 이렇게 벌려주면 안쪽에 입천장도 조형 화려한 거 보세요.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혓바닥도 가동을 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혀 아래쪽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조형이 다 들어가 있고 파츠 분할이에요. 입속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이빨 조형도 굉장히 좋게 나와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몸통 역시 굉장히 거친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와중에도 푸른노드 백룡 특유의 그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은 디테일, 그거는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불만 없이 좋다, 멋있다 하면서 조립을 했지만, 이렇게 뾰족뾰족한 조형들이잖아요. 아까 이빨도 그렇고 턱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조립하는데 손이 따갑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 각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조형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뭐 이런 데 굴곡이 하나씩 또 들어가 있다든가 굉장히 화려하게 조형됐더라고요. 등 부분도 역시 배 부분과 마찬가지인데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은 이런 디테일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줬다. 그리고 이 골반 뒤쪽에도 이렇게 뿔이 솟아있는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보기 좋았고요. 꼬리로 가는 부분, 꼬리 같은 경우도 그 겹겹이 쌓여있는 거를 파츠 보면은 이렇게 한 3칸씩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묶어가지고 한 칸씩 만들 수 있게. 그런데 조립했을 때 또 이렇게 파츠끼리 타이트하게 딱 달라붙어 주니까 어색함 없이 꼬리도 화려하게 완성이 됐더라고요. 잘 보면 그런데 척추에도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부분이 꼬리 끝까지 이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작은 부분인데도 조형에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팔 부분 잘 보면 어깨에도 클리어 화이트로 된 뿔이 3개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또 화려한 조형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앰플리파이드 했다라고 하면 또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약간 근육들이 뭉쳐있는 것 같은 형태로 해서 조형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뚝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이런 안쪽도 그렇고 조형들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팔꿈치에도 이렇게 뿔이 솟아올라 있는 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클리어 화이트는 아니지만 깔끔하게 또 작은 부분인데도 신경 쓴 부분이고, 손 부분, 손 안쪽부터 해가지고 아예 위아래 조립을 해가지고 위아래 바깥쪽 안쪽 다 깔끔하게 조형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도 되게 샤프한 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뾰족하죠? 이런 근육질의 조형이 이렇게 다리에도, 다리 허벅지 근육이 끝내줍니다. 얘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허벅지 근육 울퉁불퉁 그냥 와, 이게 안쪽 보세요. 안쪽 근육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릎도 그렇고 파츠 분할 잘 되어 있는 데다가 무릎 내려와서 여기가 역각으로 꺾이는 관절도 있고 여기도 클리어 화이트 들어가고 발톱도 뾰족합니다. 상당히 뾰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질 때, 조립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럼 가동은 어떨까? 아까 목이랑 이런 거 간단하게 봤잖아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까딱거릴 수 있는 부분이 축관절이었고, 또 이렇게 갸우뚱하고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축관절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 부분 있죠? 여기는 리드선이 쓰였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어주거나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위로 꺾는 거 같은 경우는 위에 이 외장 때문에 탁 하고 이렇게 펴지는 형태 정도? 위로 꺾이는 건 힘들어요. 대신에 목 뿌리 부분도 이렇게 축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상하 가동할 수 있는 축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외장이랑 또 연동해가지고 움직여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하지만 여기도 조금씩 회전하기도 하니까 이거 참고해두면 포즈 잡을 때 좀 편하겠죠? 그리고 몸통으로 쭉 이어갈게요. 잘 보면은 이 중간 부분도 이렇게 2등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 가장 큰 두꺼운 부분 여기에 큰 볼관절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통이 이렇게 약간 비틀어 주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꺾어 주거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들고 숙여 주거나 이런 것들도 편하게 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중간 부분 외장도 가동을 해요. 살짝씩이지만 공간이 좁아서 살짝씩이지만 또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꼬리 부분 가장 안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가장 두꺼운 부분 꼬리에서 여기가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조금씩 회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들고 숙이고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액션이 가능한데 꼬리도 이 중간 부분까지는 끝에서 한두 세 마디 정도까지는 리드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해보면은 이 중간 부분은 약간 덜그럭거리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가 리드선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주거나 안쪽으로 말아주거나 옆으로 스윙을 해주거나 편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럼 더 뒤쪽은 뭐냐? 더 뒤쪽은 볼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면은 볼관절인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랑 가장 끝마디랑 이렇게 두 군데가 또 볼관절이다. 볼관절 두 개, 나머지는 리드선. 그리고 팔 부분, 앞뒤로 이렇게 회전을 팔을 들고 내리고 해줄 수 있고요. 어깨 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팔 자체, 어깨 자체. 그래서 약간씩 움직여주면서 가동에 도움을 주긴 합니다만 이게 팔이 이렇게 들었을 때 더 못 드는 이유가 뿔이 날개에 걸려요. 완전히 걸리기 때문에 날개를 좀 밑으로 내렸다 그러면 팔을 내리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딱 지금 조립했을 때 이 어깨 뿔 사이에 날개가 이게 나와 있는 거라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주는 부분이나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뭐 등등등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포즈 취하는 것 자체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팔꿈치도 존재합니다. 단일 관절로 해서 90도 이상 굽혀지기도 하고 손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회전축이 있어서 크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고관절은 완전히 이렇게 다리를 내렸다가 들었다가 하는 것도 되고요. 다리 자체를 옆으로 벌려주는 관절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벌리진 못하지만 포즈 취하는데 문제 없겠죠. 그리고 무릎 부분이 이중 관절로 이렇게 쭉 폈다가 굽혔다가 가능하고 역각 관절 같은 경우도 쭉 폈다가 굽혔다가 이중 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고 발목 같은 경우도 폈다가 굽혔다가 그리고 회전축도 존재해서 회전을 해주거나 안쪽으로 꺾는 것도 있기는 한데 조금 관절이 좀 뻑뻑합니다. 안쪽으로 이제 발목을 꺾어주는 건 뽑아보면은 관절 자체는 이렇게 있어요. 있긴 있어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근데 좀 꺾는 것 자체는 좀 너무 뻑뻑하더라고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왠지 중간 부분들이 접힐 것 같지만 접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줄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막 접힌다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이중 관절을 통해서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딱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완전히 들어 올려주거나 이렇게 완전히 펴서 내려주거나가 가능하고 가장 뿔이 되는 부분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상하 가동을 해줄 수도 있거나 회전을 이렇게 앞으로 눕혀주거나 위로 들어주거나 이런 회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 날개 방향은 이게 회전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위로 든 상태에서 날개를 회전시켜주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게 가능한데 이게 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아까 발목이랑 비슷한 걱정인데 아까 발목도 여기 아래쪽 축이 되게 뻑뻑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려 그러면 여기 축을 보면은 파츠 구조가 그냥 좌우 조립으로 끝이에요. 파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축 관절 두 개를 조립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날개 관절도 똑같아요. 안쪽에서 보면은 딱 봐도 이거 어떤 구조인지 아시죠? 이쪽으로 박히는 축, 아래로 박히는 축 해가지고 두 개 그냥 조립하면 끝이에요. 이 볼 헤드 같은 거 하나 달려있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움직여보면 이렇게 사이사이가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듭니다. 한 번쯤은. 그래서 이 부분이 날개에 달려있는 부분이 낙지가 오더라도 가장 빨리 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가동까지 전부 살펴봤으니 포즈들도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포즈가 이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유이왕을 좋아하다 보니까 카이바와 유기의 피규어들을 좀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딱 두고 싶었어요. 백룡 프라모델이, 그러니까 백룡 입체화된 백룡 상품이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비율이 대충 이 느낌 나요. 딱 캐릭터가 서 있고 그 위에 딱 저 정도 사이즈, 날개도 저 정도고 굉장히 좀 큼지막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백룡 액션 피규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뭐 프라모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옛날 2000년대 초반 그것밖에 없었고, 그나마 지금 제가 이 블랙 매디션 세우는 것처럼 그 리볼텍인가에서 리볼텍 쪽으로 해서 발칼로그라는 걸로 이제 아백룡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작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정도 비율로 놓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참죠? 바로 이 포즈 취해야지. 이 구도. 백룡 중점으로 좀 틀어볼까요? 이런 구도도 괜찮겠죠, 이러면은. 이것도 꽤나 멋진 구도인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백룡만의 그 박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두 듀얼리스트의 뜨거운 영혼이 맞붙는 그런 몬스터다 보니까, 야, 이거는 아마 유이왕을 좋아하시거나 유이왕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백룡 조형 자체가 이뻐가지고 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구도도 괜찮겠더라고요. 소환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소환을 어떻게? 신을 제물로 바친다. 사르르르. 자, 이번엔 카드들의 구도를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되는 기본 일러스트 구도를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목이 더 꺾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요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꺾어야겠죠? 목이 좀 더 길면은 이게 됐을 것 같은데 목이 이 정도로 길진 않으니까 요 정도 구도. 그리고 두 번째는 목격판. 목격판. 머리 각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몸통 각도가 안 되네요. 이것도 목이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해봤고요. 이번에는 석판 버전이랑 이제 지구 버전 그 구도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번에는 10주년 버전에 들어있었던 구도, 재단 위에 올라서 있는 백룡이죠. 요 구도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우주판, 우주 버전의 백룡 구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코코이시방이야 콜라보 버전인데 이거는 완전 목이 안 돌아가요. 얘는 완전 반대로 목을 돌리고 있는데 실제 프라모델에서 그건 힘든 것 같네요. 목이 더 길던가 고개가 완전히 더 돌아가든가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그래도 이 상태로 팔 그대로 접고 거의 정면 딱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제 카이바와 함께 나온 점프류 동봉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의 브루아이스 화이트 드래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유이왕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강추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아니다, 난 좀 더 독특한 형태의 프라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드래곤류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강추할 만한 프라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정말 장점 다 좋거든요. 조형 좋고요, 샤프하고요, 사이즈 크고요, 다 좋은데요. 조립감이, 얘가 지금 몸통이 전신 번쩍번쩍 하잖아요. 글로스 인젝션이라 그래가지고 애초에 런너 사출 단계에서 유광 작업을 하고 나오는 애거든요. 그래서 딱딱해요. 플라스틱이 딱딱해요. 그래서 런너에서 떼어낼 때 쩍 소리 막 날 거예요. 니퍼질 탁 하면 쩍 소리 막 이런 소리 나기도 하고, 뭐 아트나이프 같은 걸로 다듬으려고 하더라도 끼깃끼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글로스 인젝션은 이게 파츠끼리 한번 끼우고 나면은 분해도 힘들어요. 분해마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뻑뻑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립할 때는 확실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궁극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궁극용의 디테일을 전부 다 따라할 순 없지만 세대가 있으면 대략적으로 머리 세대를 융합하는 거 정도는 어떻게 비벼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궁극용 만들기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 빠부실.